네, 이제 이대에서 신촌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촌의 완전 메인 거리를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제 이 라인에만 2건이 거래가 됐더라고요. 저기 산옥기후동 들어가 있는 건물이 이번 연도 2월달에 계약만 됐어요. 소유권 이전 아직 안 됐고 27억 8천인데 평당 한 6,700만 원에 평당 금액 생각보다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됐고 바로 앞에 이제 GS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 건물이 왜 거래가 되는지 사실 약간 이상하긴 해요. 이 건물이 이번 연도 이제 3월달에 430억에 거래가 됐어요. 430억? 네. 이 라인이 한 300억 이상으로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은데 430억이면은 강남이라던가 볼 곳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이슈가 있는 건지는 사실 거기까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평당 금액은 1억 8천. 왜냐면 이제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지하 2층에 지상 9층 건물이거든요. 그래도 1억 8천이면 좀 심하지 않나? 최근에 이 라인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큰 금액이 거래가 돼서 놀래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건물 시작으로 명물거리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이제 신촌의 메인 거리로 들어가기 했습니다. 명물거리의 초입이 아니라 끝길이죠. 끝길에서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올리브영 건물도 2020년도에 76억에 거래가 된 건데 그때 당시에 평당 금액도 8,300만 원 정도였어요. 당시에 이제 이 건물이 삼면 코너에 접해 있다 보니까 꽤 인기가 많았었던 건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 이 건물을 지나서 나오는 저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 저게 예전에 탐앤탐스 들어가 있었던 건물이고 제가 얼마 전에 매매 사례를 찍었었던 건물이기도 한데 지금 비어 있어요. 네, 지금은 다 공실인 상태이지만 예전에 이게 88억에 거래가 됐었단 말이죠. 88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한 4년, 5년 정도가 지난 지금 80억에 오히려 8억 깎여서 거래가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2007년도 때부터 계속 거래가 됐더라고요. 여러 번 거래가 됐었는데 총 임대료가 한 3,30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억에 샀을 때 임대료가 한 3,300 나오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괜찮았던 편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80억에 다시 팔렸는데 임대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부터 선생님 복선이에요. 통임대 높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임차가 나가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탐탐도 나갔지만 여기다가 보실 투썸도 나가서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시죠. 그래도 저희가 2대를 촬영하다가 신촌으로 넘어왔잖아요. 2대보다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많은 분들이 그건 이제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으면 여기 저녁대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객단가 저렴한 술집들이 많이 있어서 저녁에 그냥 간단하게 밥과 술 먹기에는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이소 있잖아요. 여기 1층이랑 지하 1층 쓰거든요. 근데 여기도 임대료 3천만 원 내요. 3천만 원? 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갈 만한 곳은 임대료를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처럼 이런 이제 우량 임차인들 이런 브랜드들은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도 매출이 잘 나올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또 요새 근데 다이소가 외국인 관광객들 필수 코스가 돼서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돈키호테 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들어오면 다이소를 가더라고요. 외국 관광객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또 다이소를 가서 매출을 올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임대료를 한번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통임대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높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 예전에 들어갔던 임차인들 있죠, 선생님. 1층에 지금도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평당 임대를 내는 곳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잘 받고 있네요. 지금 구하고 있는 임대료를 보면은 1층이 한 25만 원, 2층이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예전부터 있었던 곳은 예전 그 임대료가 있다 보니까 한 42만 원 이상 받고 있고 지금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20만 원 정도. 3층부터는 한 7만 원대고 지하는 또 잘 못 받아요. 지하도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신규 임차인들은 평당 임대료가 낮은 거죠. 기존 임차인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게 건물주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여기 또 사례가 많지가 않은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례죠. 저기 바나프레소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2019년도에는 71억이었다가 2023년도에 5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결국 임대료예요. 통임대로 썼을 때 2,300만 원을 내고 있었거든요. 전 임차인이. 바나프레소에서 나오는 임대료 한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수준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저 건물은 제가 또 내부도 봤었거든요, 선생님. 근데 통임대로 쓰지 않고 개별 임차인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58억에 사신 분은 그것도 좀 잘 사신지 모르겠어요. 평당가로 따지면 1억 3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건물 있죠, 선생님. 이쪽 우육면 들어가 있는 건물. 이 건물도 21년 12월 달에 거래가 됐어요. 저거는 140억. 평당 금액은 1억 8천인데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신기한 게 저 우육면 매장 있죠. 저 우육면 매장에서 임대료가 월 2천만 원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당시 시장에 매물이 나왔을 때 임차인이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육면을 팔면서 임대료를 2천만 원을 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수익이 되게 높았던 게 임대료가 월에 한
4,400만 원? 4,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건물이라서 딱 이 두 건물이 좀 뭔가 비교 대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 중에 제일 워스트 사례도 좀 보여주고 21년도 팔린 사례 중에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71억에 사서 58억에 판 거잖아요. 근데 그건 좀 안 좋다라고 보는데 58억에 매입을 한 건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촌이라는 게 지금 기본적인 유동인구가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보다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울권에 이 정도 메인 코너 자리에 50억대를 살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걸 따지면 지금 이제 바라프레스를 얼마 안 내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좀 손바꿈을 했을 때 충분히 또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가 이제 또 메인 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촌 역상권으로 넘어갈 건데 사람 진짜 많다. 그러니까 이제 신촌 상권을 막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시면 엄청 좀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정말 핫한 상권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블링블링하게 잘 준다. 플라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지금 여기 비엔나 커피하우스가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롭스, 그러니까 롯데에서 올리브영을 잡기 위해 만들었던 이제 화장품 브랜드였죠. 그게 있었을 때 임대료가 얼마였었죠? 5,500만 원이요. 5,500만 원. 이 건물이 한 2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평에서 5,500을 내고 있었습니다. 16년도에 123억이 거래됐었죠. 그게 평당금에 따지면 2억 5천일 거예요. 수익률로 계산해보니까 거의 6% 가까이 되네요. 5.9%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롭스가 야심차게 들어왔다가 올리브영에 밀리고 사업을 접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임차인이 그 정도 수준의 임대료는 제가 봤을 때는 못 낼 것 같고 커피숍이 들어가 있는데 절대 5,500이 나오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 있고 또 1층도 지금 공실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한 이 라인이 5,500 다른 거는 막 7, 8천 받을 만큼 좀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되고 있는 거죠. 평당 임대료 옛날에 대박이었었는데 여기 막 평당 임대료 60만 원 막 이랬었거든요, 이사님. 네. 네, 저희 이제 명물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신촌역 1번, 2번 출구 사이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투썸 플레이스 또 우리나라 1호점이거든요. 이 매장이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시기 그 전에 월 임대료 한 7천에서 8천 사이 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 투썸 플레이스가 21년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1호점이었고 한 20년 동안 있었는데 같은 계열인 CJ 올리브영이 넘겨줬습니다. 매출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 투썸에서 거의 1등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몇 년 전에는 저기 맞은편에 또 맥도날드가 있었거든요. 맥도날드가 또 나가면서 기존에 그리웠던 임차인들이 없어졌습니다. 유동인구 지금도 많기는 한데 일단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먹자상권까지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먹자상권 입구를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또 건물 투자를 했죠. 강남 스타일의 싸이 씨가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투자를 했고 매매 금액은 148억 5천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당 금액이요 2억 8,500만 원이에요. 대지가 이제 좁은데 그 대지에 건물이 다 올라가 있는 소위 말하면 건폐율을 다 받은 건물이죠. 저는 이 건물이 예전에 이제 거래가 됐을 때도 지금도 놀란 게 2018년도잖아요, 회사님. 여기 올리브영 2개층이랑 KFC 2개층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임대료가 절대 적지가 않아요. 올리브영이 한 2,900만 원 내고 있고 KFC가 한 1,000만 원 내고 있거든요. 두 개 합쳐도 거의 한 4천만 원이잖아요. 저는 금방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정도 임대료를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 평당가 최고점은 아직도 안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잘 샀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지금 만약에 2대나 이런 쪽 메인을 샀더라면 벌써 임대료나 이런 것들 다 낮았을 텐데. 그렇죠. 네. 신촌 중간에 있는 코너 빌딩 이런 거를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말 랜드마크 건물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죠. 신사동 투자하신 것도 그렇고 진짜 투자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혜 씨가 이제 한남동, 뭐 신사동, 또 신촌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성향이 다 달라요. 성향이 정확히 뭐 어떤 스타일이다라는 게 확정이 안 될 만큼 정말 좋은 위치에만 싸게 사던가 아니면 좋은 위치를 사던가 투자 성향이 좀 여러 가지를 혼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쪽으로 먹자상권으로 가보시죠, 회사님. 네. 야, 이제 신촌 메인 먹자상권인데 여기는 저희는 그래도 이제 매년 야간 답사를 돌잖아요. 근데 밤에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긴 하더라고요. 평일에도 사람이 꽤 있고 주말에도 12시 전까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신촌 메인 거리랑은 다르게 공실이 지금 거의 없기는 해요. 상층부도 마찬가지고 다 차 있습니다. 심지어 거래가 이 상권은 꾸준히 되고 있기도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리모델링 거래들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기존의 구축 건물들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임대도 또 잘 맞춰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또 이제 막 통임대로 맞추는 그런 건물들이 있긴 한데 통임대가 생각보다 엄청 임대를 높게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죠. 통임대를 높게 들어왔던 건물들도 1, 2년 이상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방금 저희가 객단가를 얘기를 한 것처럼 임대료가 높으면은 못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땐 건대보다도 여기가 객단가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학가 상권이면은 엄청 임대료도 높고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그렇진 않네요. 정말 여기는 평당 임대료가 15만 원이 넘으면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 막 붐비고 그런 곳은 아니고 이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권이어서 이 정도 사람이 많은 걸로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님 저희 지나칠 뻔했다. 저기 가기 전에 저희가 또 거래한 사례 얘기하고 가야 되니까. 네, 이사님 이 건물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직접 계약을 한 건물이었고 여기가 또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평당 금액이 엄청 저렴했어요. 얼마였죠? 작년 12월 달에 거래를 했고 매매 금액은 51억 2천, 평당 금액은 6,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가 앞에 대로변과 여기 뒤쪽 이면도로 딱 중간에 있어서 네네.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6,5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저렴하긴 하지 않았나. 3중에 이제 이 정도 금액이면은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메인 상권으로 한번 또 가보시죠. 그래도 저기 매장에 지금 식당들 보면은 사람들 다 차 있긴 하네요. 차 있는 곳이 있고 안 차 있는 곳이 있긴 한데 휑한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두웠던 상권들 보면은 요즘에 사실 이제 가로수길도 좀 많이 어렵잖아요. 신촌 이대 상권들도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예전부터. 근데 좀 뭔가 압구정 로데오를 보면은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계속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되기도 하고 있고 또 대학가 상권들도 이제 겹쳐 있으면서 주변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역과의 거리도 가깝기도 하고 이 상권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들어오면은 활성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회로를 살짝 돌려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인스타거든요. 내가 어디 갔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나 신촌 왔다 자랑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청담 왔다, 신사, 도산 왔다 라고 하면 인스타에 딱 올릴만 한데 신촌에서 뭐 이렇게 이쁘게 찍는다고 해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줄 것 같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이런 상권도 평당가가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상권이 뭐 안 좋아졌다 이런 것보다도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진 만큼 예전보다 저렴해야 되는 건데 예전에 1억을 좀 치고 갈까 말까 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또 예전 같지 않고 그냥 이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평당 6, 7천 정도. 그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사님. 오히려 신림 메인 상권은 1억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상권이 좁아. 거기만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넓어요. 응축됨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당 6, 7천 정도면 좀 싸게 샀다라고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2대 신촌까지 한번 좀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이사님? 상권 돌아보니까? 촬영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됐는데 3시간 동안 걸어다니면서 말하는 게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오니까 좀 새롭긴 했어요. 하지만 이대는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게 느껴졌고 신촌은 한 3년, 5년 전과 다를 게 없다.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신촌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투자를 할 만한 곳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싶은데 그래도 신촌은 유동인구가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옛날처럼 살아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정도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당가가 저렴하기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직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 뒤에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이 상권이 나중에 아직 좀 모르잖아요. 물론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투자는 좀 지양을 할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면서 투자를 계획을 하신 분이라던가 혹은 여기에 사업을 이제 뭔가 유치를 하시려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조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럼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나중에 더 신박한 그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